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안 들어와서 좀 주세를 많이 낮춰가지고 받으면은 30만원 남기도 하고 20만원 남기도 하고 그냥 빵원 안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3-3M2 개수 늘리기나 아니면 조금 더 탕후회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침대 두 개를 놓는 게 나쁘지 않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선택이 좋을까요? 침대를 두 개를 놓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오피스텔이 10평 이상 정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10평 이상이면 좀 공간이 남아 보이는 느낌이 나요. 제가 물품 리스트에 있는 물품들을 다 구매를 하시고 세팅을 해도 뭔가 좀 약간 비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공간이 좀 넓으니까 여러 명을 받을 수 있겠죠. 아예 침대를 두 개를 두고 가운데 협탁을 둬가지고 약간 호텔식으로 꾸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다가는 벽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등 같은 거 하나 놔주면 또 좀 고급져 보이겠죠. 그렇지 않죠.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전대차동이 이슈가 한번 바람이 불었을 때 얘기인 거예요. 내가 10만 원만 남기고 있다가 전대차동이 이슈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전대차동이 받지 않은 매물들이 쭉 빠지면서 나의 예약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주세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남는 그 수익 구간으로 갔을 때 그때 한 3-4개월 정도 예약이 차 있다면, 그럼 충분히 그거는 내가 1년치에서 2년치 정도까지의 권리금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한 관점은 조금 달랐다는 거. 아파트로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아파트로 오픈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아파트의 수요를 따로 봐야죠. 그럴 거면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만 딱 분석을 해봤는데 꽤나 수요가 좋아,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베스트는 그 지역에 있는 매물들이 전부 다 예약이 들어와 있는 게 베스트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가 예약률이 좋으면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개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영역이긴 해요. 저라면은 아파트는 예약률이 좋은데 주변에 있는 투룸 빌라나 오피스텔이 예약률이 안 좋다면 저는 안 들어가겠죠. 그 지역의 예약률 자체가 그냥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지만, 근데 또 누군가는 여기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있네,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같은 건물에서 두 개 하는 것은 안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같은 건물에서 두 개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거는 항상 등락이 있는 겁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한 번에 받지 말고, 3-3M2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7-80만 원씩 추가요금 잘 받으면 100만 원 이상도 남다가, 비수기에는 예약이 안 들어와서 좀 주세를 많이 낮춰가지고 받으면은 30만 원 남기도 하고 20만 원 남기도 하고 그냥 빵원 안 남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1년의 운영 수익이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맞춰지더라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그래서 비수기라는 그 시기가 갑자기 겹쳐버리게 되면 되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이 3-3M2 개수 늘리기나 아니면 조금 더 탕후회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내가 신경 쓰이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잃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투자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얘가 한쪽에서 내려가 줄 때 얘가 한쪽에서 좀 올라와 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더 잘 됩니다, 오히려. 화장실이 누리끼리 한 것 같아서 청소는 할 거지만 좀 덜 위생적이어서 이런 건 해결하고 예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토샵으로 깔끔하게만 하고 받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사진 보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강의에 사실 제가 다 팁을 드리긴 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채도를 좀 낮추시고요. 채도를 낮추면 색깔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노란 기운이 좀 빠져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폰이시라면 따뜻함을 낮춰보세요. 따뜻함을 낮춘다는 거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색깔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당연히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지역에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조금만 찾아도 바로바로 나오는 지역이라면은 사실 돈 벌기가 쉽지 않겠죠. 남들도 다 찾을 테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지금? 진행 상태 한번 보고해주세요. 오, 계약금까지는 넣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확실히 잘 하시는 분들은 개인톡으로 많이 소통해요. 사실 여러분 개인톡은 많이 와요. 개인톡 많이 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단톡에서는 좀 민망해서 질문합니다. 단톡이 너무 조용해서 개인톡으로 보냅니다. 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 자명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여러 명의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잘하는 사람은요,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명을 오래 합니다.
됩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계속 휘저으면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질문도 많이 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뭐 질문했을 때 굳이 뭐 나서가지고 막 오지랖 떨면서 얘기하지도 않고, 괜히 막 오지랖 하는 사람 꼭 단톡방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이상한 뭐 글 공유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치고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보통 성과가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다 개인톡으로 와요. 선생님 이거 전대차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똑같은 강의를 들은 거고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 건데, 누군가는 저랑 진행하는 첫 카톡이 선생님 저 여기 지역 전대차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분석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와요. 선생님 저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 두 개의 전대차 받았습니다. 어디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조언 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와요, 애초에. 이런저런 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뭐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누군지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 500에 65 전대차 구두로 동의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그냥 이렇게 온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몇 군데 경험해보자는 마인드로 계약할 생각 안 하고 임장 갔는데 어쩌다 보니 전대차 동의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온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와, 진짜 이 이틀간 공사를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독면 쓰고 이제 방진복 입고 이렇게 브이로그 찍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던 게 그 고시원이 춥다 보니까 창문에 이제 폼블럭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폼블럭 붙여놓고 이제 잘 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붙어있다 보니까 그냥 여름에도 안 떼고 몇 년 동안 붙어있다 보니까 그 스티커가 다 유리에 묻은 거예요. 근데 그 유리가 매끈한 유리가 아니라 우둘투둘투둘투둘한 유리야. 그래서 그 우둘투둘한 거 사이로 스티커가 다 들어가가지고 긁어내도 긁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티커 제거제를 뿌리고 뭐 홈키퍼도 뿌려보고 막 별 짓을 다 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 제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냉장고에 국물이 고여 있어요. 야, 진짜 냉장고에 국물이 고여 있는 거를 제가 진짜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한 500년 된 국물이. 고시원같이 좀 작은 방을 싸게 내놓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맞아요. 고시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딱 고시원입니다. 근데 이제 고시원이나 다가구 같은 데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예약이 잘 안 들어옵니다.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몇몇 좀 예약률이 좋은 지역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나오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고시원이나 다가구는 이제 예약률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경매나 공매는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단타 친 게 4천 넣어가지고 2억 2천에 받아서 2억 7천에 팔았으니까 한 4천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짜리 투자죠. 근데 6개월 만에 단타로 팔았으니까 1년 수익률로 봤을 때는 200%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투자를 한 거죠. 경매나 공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법인은 언제쯤 만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내가 일단 1호점을 해보고 2개 호점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점부터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2개까지는 그냥 개인 명의로 한번 해보시고, 참고로 이제 법인 만드실 때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 정도는 뭐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슬슬 줄어드는 걸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 정도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